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굿모닝 작전 6부 순서, 진행을 맡은 김동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여러분과 함께 지금 꾸려가는 굿모닝 작전 시리즈로 하는 와중에, 저도 지금 6부 순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뭐, 미리 안내가 아마 친절하게 나가질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 오늘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주 말씀드려서 이제 시큰둥하실 것 같긴 해요. 오늘 막방이다. 오늘 막방이죠. 제시 6부 순서 승진해가지고 잠깐 7부에서 올라왔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11시 반에 끝나면은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그 7부 순서 11시 반부터 12시 반 하다 보면 나 시장하니까 밥 드시러 가야 되고, 12시 반쯤 끝나서 밥 먹을 사람을 찾으면은 사실 제 주변에 다 먹었죠. 그러니까 늘 밥을 혼자 먹어야 되는 그런 것들의 연속을 몇 달 동안 하다가 시간은 30분 길어졌지만 어찌됐든 6부로 올라와서 좀 다행이었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점심이 있는 인생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7부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하여튼 7부에서 11시 반부터 뵙도록 할 거고요. 조금 시장기가 덜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7부 순서에 같이 모시고 꾸준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6부가 막방이죠.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부터 7부 11시 30분부터 1시간 이렇게 봐주시면 되니까요. 뭐 조금 늦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앞순서에서 많은 분들 모시고서 이제 출발하는데, 어떻게 보면 찐팬이라고 할까? 저 얘기를 진짜 듣고 싶어서 남을 분들만 모시고 한다고 할까? 배고픔을 좀 참고서 1시간 더 듣고 나서, 아니 뭐 물론 도시락 드시면서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려운 기간이잖아요. 12시 반까지 공복으로 들으셔야 되니까 생각보다 좀 힘든 과정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비추의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호응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같이 들어주시면서 또 질문도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질문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좀 주세요. 질문 주신 거 이따 11시경쯤에 다시 한번 말씀을 쭉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저께 이맘때도 사실은 괜찮았었는데 또 한 번 유혹을 하네요. 시장이 30포인트 막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사실 어제 이맘때랑 어제 초반하고 시장 분위기는 비슷한데, 물론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는 맨 처음에 기관들이 좀 리드해가지고 갔던 장이었고, 외국인들은 별로 이제 참여가 없었는데,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그 수급적으로 선도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 오늘 지금 현재 단기 수급만 보면은 뭐 기관도 나중에, 원래 초반에 한 30분 동안 기관 매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서 기관들이 들어왔고, 뭐 개인들은 글쎄 뭐 잘하시죠. 올라가는 날 팔자. 외국인들이 지금 현선물, 특히 뭐 선물 쪽으로 약 4천 개 정도 수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좀 시장 분위기가 주초에 좀 힘들었던 것 대비해서 좀 만회하면서 주말 분위기를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제가 오늘 뭐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선정을 해본 게,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볼 만한 내용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따져보면, 제가 항상 그 우선순위 두고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코앞에 이제 온 게, 물론 뭐 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에서
밤 11시에 무슨 얘기할까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잘 끝날 거냐 이거에 대한 뭐 걱정 겸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가깝게 우리가 생각하기로 뭐 트럼프랑 만났는데 사단이 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트럼프 면전에서 면박당하고 그냥 끝났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생각드는 건 지난번 그 1월 달인가요? 2월 달인가 그 젤렌스키가 백악관 갔다가 뭐 약간 군복 비슷한 거 입고 갔다가 의상부터 지적받고 예, 벤스랑 말싸움하다가 그냥 원래 밥 먹는 거였는데 밥도 안 먹고 그냥 뛰쳐나가 버리고 예, 그래갖고 거의 뭐 쫓겨난 건지 뛰쳐나간 건지 하여튼 그러고서 끝나고 나서 관계가 잠깐 심하게 좀 안 좋았다가 이번에 다시 가서는 뭐 양복 입고 가고 예, 분위기는 좋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자주 들락달락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뭐 국빈 만찬이거나 국빈 초대 이런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냥 비즈니스 실무 방문이라고 되어 있어서 뭐 간소한 절차에 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데 중심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무슨 얘기 오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들 뭐 사실 뭐 지금 의제라고 해서 시장에 떠도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그게 전부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엄청난 내용들이 회담 끝나고 공개가 될지 여부는 뭐 아직은 좀 불확실한 면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오늘 그래도 전반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예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그래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쪽에서 마치 이제 지난번 관세 협상에서 제안했던 뭐 마스가 같은 느낌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상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쪽이 미국 쪽에서 그래도 수용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장선에서 보면 여전히 뭐 원전주들도 뭐 제2의 마스가다라고 또 일부에서는 엊그제부터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미 간의 원전 협력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조선은 또 그거 원조 마스가잖아요. 원조 마스가 예. 그거 관련해서 또 조선주들도 오늘 꽤 강한 흐름 나오고 있고 이번에 철강하고 알루미늄 쪽 관세의 이제 파장으로 해서 400여 개 물품에 대한 관세가 또 강화됐다 이렇게 불안감이 있었는데 어제 오늘 해석하는 거 보면 또 배짜라 이거죠. 예, 어차피 우리가 공급 우위에 있는데 변압기라든가 뭐 전선유라든가 그 전력 인프라 관련된 쪽을 니네가 비싸서 못 사겠다고 하면 뭐 다른 수가 있느냐라는 시각에서 관세가 많이 부과가 된 거면 가격에 녹여갖고 그냥 팔겠다 이런 뭐 배짱 영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통할 수 있는 섹터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어제 오늘 전력주들도 그래서 좀 강한 것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한미 회담 통해서 가서 뭔가 뭐 전하게 되고 주고받게 하게 될 건데 어쨌든 우리가 뭐 미국 쪽에서 뭐 결국은 그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 원전이 이번 주 내내 사실 되게 뜨거운 감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결국은 뭐 노예 계약이다, 뭐 불평등이다 이런 얘기 아직도 있습니다. 뭐 일부 조항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불합리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거 있는데 그게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뭐 이래야 미국 가서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약간의 좀 마사지가 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시장 분위기 보면 그렇지 저걸 위해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지금 요렇게 약간 넘어가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예. 물론 뭐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뭐 공방이 있고 하지만 적어도 그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뭐 이거 완전히 무효화해가지고 판을 갈아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요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뭐 의제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뭐 조건을 맞춰줬으니까 미국 쪽에 300기나 지는 원전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젝트나 아니면 조인트 벤처에 대한 진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된다고 하면 진짜 전화위복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원전이라고 하는 게 뭐 지금 뭐 유럽에서 뭐 몇십 기, 뭐 동남아 이런 데서 뭐 나도 이런 식으로 손을 들지만 사실 미국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서명한 2050년까지 400기가와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딴 데 다 합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원전을 300개나 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2030년까지 지금 10기 짓는 행정성명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엔 얼마나 뭐 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290개를 20년 안에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프로젝트가 아니겠는가. 뭐 말은 400기가와트라고 하지만 그 300개를 어떻게 지을까? 근데 만약 그거에 뭐 일부라도 도전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다. 마치 이제 조선과 같은 미국 쪽의 구애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일부 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수익 플러스 시간의 이슈는 뭐 비만약. 제가 뭐 기사로 본 거지만 일부 지역에는 오픈런이라 그래서 약국에 아침부터 줄 서서 마운제로 사려고. 뭐 지금 충분히 물품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옛날에 마스크 없어가지고 마스크 사려고 약국에 3개씩 배급받던 그런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아니면 유명 빵집에 오픈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그 비만약에 대한 경쟁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그래서 관련주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두 번째로는 AI 글래스입니다. 이것도 혁신적인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는 개념이죠. 기존의 뭐 비전 프로 같은 무겁고 뚱뚱한 그런 엑사 글래스가 아니라 레이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뭐 선글라스형의 그런 글래스가 나오면서 새로운 폼팩터를 만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전 세계 빅테크들이 웬만하면 이런 것들 도전한단 말이에요. 지금 메타가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뭐 구글도 또 애플도 삼성전자도 독자 모델을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내놓는다 할 정도로 꽤 경쟁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당연히 앞서가고 있으니까 주커버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미래 폼팩터는 스마트폰에서 AI 글래스로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면들도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래저래 이런 것들 속에서 또 관련주들 말씀드려봤는데 오늘 뭐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뭐 장이 워낙 좋으니까 엎어덮어 그냥 같이 가는 영향력이 있겠습니다만 뭐 선익이나 라운텍 같은 거 꾸준하게 지금 상승력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은 뭐 이번 주 들어서 조금 뭐 소소한 변동성에 계속 좀 뭐 중복돼 있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지금 당장 뭐 얘네들은 금리를 낮추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뭐 소송을 걸 정도로 파월을 압박하면서 금리를 빨리 내려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차피 금리 내리는 스케줄은 거의 지금 한 달 남았고요. 우리가 받아들 금리에 관련된 이슈는 9월 17일 정도, 아직도 근 한 달 남았거든요. 이 시기 동안에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갈 거냐 아니냐인데 최근에 발표된 뭐 PPI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죠.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못 내리겠는데 이런 전망들. 그리고 최근에 PPI 나오기 전까지는 심지어 B컷도 등장할 정도로 100% 가까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지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제가 보니까 75%, 물론 이것도 많이 나온 거지만 어쨌든 100에서 75가 됐고 이게 어제만 해도 80이었거든요. 75 정도로 지금 줄어 있는데 이것도 수시로 변해요. 아까 새벽녘 좀 일찍 봤을 때는 72.5였는데 그나마 또 그 사이에 뭐 75가 되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수시로. 뭐 누가 어떻게 수치를 계속 입력을 해놓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미국장이 뭐 크진 않지만 어쨌든 조정받는 사유로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 잭슨홀로 해서 이제 파월이 뭐 그렇게 전향적으로 긍정적인 비둘기 발언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최근에 물론 연준의 친 트럼프 계열 인사를 꼽는 게 지금 유행처럼 되고 있긴 한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꽤 해요. 금리고 지금 인플레 같은 거 감안해 보면 금리 내릴 때가 아닌데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다수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직은 좀 유동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시장이란 데가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엔 기어코 내려서 뭐 전도표상으로 연내 한 3번 내린다 이렇게 아직은 뭐 스케줄을 갖고 있는데 이번 달에 만약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9월 달에 안 내리게 만약 결론이 되면 점도표 수정이 되겠죠. 뭐 한 2번 정도쯤으로 당연히. 이번 9월 포함해서 이제 FOMC 자체가 아주 특별 회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9월 포함해서 3번밖에 없는데 한 번마다 한 번씩 안 내리면은 연세 번을 결국 못 내리는 거니까 뭐 결정적일 때 비컷을 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9월 달 지금 확률이 조금 약간 요동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금리를 못 내리게 되면 그때 가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될 건데라는 생각들을 또 하시게 될 텐데요. 그것도 그때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아, 금리를 안 내린 게 이게 그냥 인플레가 너무 앞으로 높아질 거니라는 차원에서 야,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나온다. 경기는 안 좋아지는데 금리는 고공권이고 인플레는 발생을 하고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해석인데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막 걱정을 할 거냐? 아니면은 경기가 여전히 받쳐주는구만 이렇게 해석을 또 할 거냐 이런 문제 속에서 아마 양당 간의 결단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엊그젠가 제가 그 슈퍼 캐퍼시티 쪽으로 엊그저께 수익 플러스에서 말씀드렸던 비나텍이라고 있는데 야, 요 녀석도 좋아요. 오늘 그 캐퍼시티나 뭐 ESS 개념들을 같이 갖고 있는 아니면 뭐 그런 쪽에 대표적인 게 두산 퓨얼셀도 그런데 비나텍이나 요런 애들 엊그저께 같이 소개를 드렸던 종목군인데 야, 이거 오늘 뭐 굉장히 센데요. 두 자릿수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강한 상승력들 좀 탄력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 오늘 올라가는 거 많다 많어. 예. 아, 구독은 밑에 구독이라고 제 그 얼굴 나오는데 하단 보면 구독이라고 있는 검은색 그 뭐 약간 뭐 동그란 꼴 거기 구독이라고 있는 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가입은 누르지 말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도 뭐 가입을 해서 혹시 뭐 제 얘기를 어디 가서 더 들을까 이런 생각 안 하시면 되고요. 가입은 누르시지 말고 구독을 누르세요. 구독을. 자, 가입 X 구독 O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오늘 로보티지도 두 자릿수 올라가면서 어저께인가요? 뭐 요새 이번 주 들어서 로봇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는데 제가 딱 그랬죠. 왜? 어닝 시즌 끝나면 실적으로 좀 짓눌렸던 섹터들 대표적으로 로봇 같은 것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로보티지가 또 되게 강세를 나타냅니다. 물론 이제 개별 리포트가 상당히 잘 나왔고 휴머노이드 쪽에 액추레이터 관련해서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로봇은 딴 종목 없어요. 로보티지가 제일 그래도 확실한 확실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앞으로 로봇이 움직이면 로보티지가 제일 빠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그 질문 좀 올려주셔가지고 풍성하게 이따 얘기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제는 한미정상회담 해법은 무엇인가인데 사실 뭐 해법이라는 게 우리가 찾을 건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오늘 지나면 결국은 뭐 월요일날 한 번 더 있죠.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월요일날 우리가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지난 다음에나 25일 기준으로 회담이 열리게 될 거니까 우리 밤 시간 늦게 그래갖고 아마 화요일날 아침 정도면은
결과들이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뭔가를 더 숙제를 부여받았는지 아니면 뭔가 크게 합의를 보고 웃으면서 사진 찍고 끝났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월요일 날 새벽쯤에 관련 기사들이 넘쳐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월요일까지 한번 흐름이 더 연결될 수 있다는 거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 지금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의 필리조선소 방문 일정이 어쨌든 공식적으로 밝혀지다 보니까 이게 아마 오기 전에 있는 이벤트, 그러니까 정상회담 끝나고 또 뭐 갔으니까 이제 우리 교민들 뭐 만나고 이런 또 행사도 하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기 전쯤에 아마 마지막 이벤트가 저 필리조선소 방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봐서는 필라델피아에서 귀국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가 어쨌든 이게 뭐 해외에 있는 우리가 이제 인수한 조선소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조선소를 한번 갔다라는 것 자체가 보여주는 뭐 위상이라고 할까요? 뭐 기대값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들 오늘 꽤 좋아요.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고 아주 튼실하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아까 1승도 한 두 자릿수 올라갔었고 엊그저께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던 뭐 SNC스 같은 경우도 장중에 강했고 뭐 어제 오늘 뭐 중공업자 붙거나 뭐 이런 조선자 붙는 그런 종목들의 강세가 나름대로 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저께 그러니까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국제정세, 무역질서 재편 와중에 현안이 너무 많다. 국력이 커져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국력이 안 커지면 뭐 한마디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패싱당하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협상해서 뭐 휴전을 얘기할 정도. 사실 이게 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옛날에 뭐 6.25 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휴전할 때 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변은 유엔 무슨 연합사 이런 쪽에서 휴전을 했지 우리가 직접 한 휴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그냥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라는 차원에서 보면 뭐 냉정한 힘의 논리,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의 상황 지금 트럼프나 진짜 뭐 흔히 말해서 이미지라고 해야 될지 강한 남자들의 세상이 돼버려 가지고 뭐 트럼프 하는 거 보면 솔직히 약자한테 엄청나게 강하고 자기보다 좀 성격이 더 강한 것 같은 사람한테는 약간 좀 치켜 세워주면서 잘 지내보자 이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강자다 이렇게 이야기는 조금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강한 캐릭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힘을 받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와 저거 토모큐브 두 자릿수 올라가네요. 야 잘 간다 저거. 토모큐브 홀딩스 잘 갑니다. 요새 신고가 나는 약간 오래되지 않은 종목인데 저 녀석 요새 아주 끝발나게 잘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혹시 뭐 소리가 안 들리시는 건 아니죠? 질문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시지? 제가 얘기하면 항상 조용해. 혹시 얘기가 잘 안 들리시나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 혹시 잘 들리세요? 잘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아무 얘기도 발언도 안 하시고 채팅창에 어떤 의견도 안 주시고 어제는 사실 되게 많이 의견 주셨었는데 제가 그 원전 얘기 한창 풀어드리면서 모처럼 채팅창이 막 가득가득 얘기들이 오가곤 했는데 자 오늘은 아주 조용하십니다. 자 그리고 어제 안 갔던 북극 항로 오늘 가네요. 이것도 결국은 뭐 사실 미국, 러시아, 뭐 북한 이런 거 다 껴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 KCTC나 뭐 동방 같은 거 간다고 하면 역시 글쎄 뭐 미국의 동의 또 러시아의 동의 뭐 북한의 어떤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어야지만 사실 북극 항로라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글쎄 아까 보니까 뭐 하다못해 좋은 사람들도 아까 장중에 초반에 한 8%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진짜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붐업이 될 수 있는 많은 이슈들을 떠안고 이런 방미 일정에 나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이게 뭐 아니면 도다 이런 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뭐 잘 풀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제가 이번 어닝 시즌 보면서 뭐 이번 주 내내 계속 말씀드리는 주류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특별히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뭐 전 세계에서 한 20등권 밖으로 밀릴 정도로 지수가 안 간다. 뭐 2,200, 300 있던 게 3,000, 한 200까지 올라온 거는 훌륭하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왜 안 가지? 이게 그냥 우리나라만의 자체 이슈, 뭐 세금 더 걷겠다 이런 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많이들 이제 외견상을 얘기를 하고 물론 뭐 잭슨홀 얘기도 나오고 뭐 금리 얘기도 나오고 반도체 관세, 의약품 관세, 뭐 철강 관세에다가 407개 품목 관세까지 포함해서 막 더 관세 전쟁이 격화되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거 다 사실 뭐 주변 나라 어디도 다 비슷하게 맞닥뜨리는 문제일 거잖아요. 우리만 유독 물론 우리네가 어느 나라보다도 무역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상대 그 무역 관계가 큰 나라에서 뭔가 반발을 하거나 뭐 반대쪽으로 딴지를 걸거나 이러면은 사실 가장 뭐 큰 피해를 이론적으로 입는 게 우리나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중국도 사실 뭐 계속 이번에 미국이 갈구고 막 이래갖고 엄청나게 뭐 제약을 받는다 이러지만 사실 중국은 제가 알기로 뭐 우리나라 한 반 정도밖에 수출 그 비율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금액이 작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수로 웬만큼 먹고 사는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뭐 내수보다는 어쨌든 밖으로 가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그런 이제 경제 구조다 보니까 해외에서 뭐라고 하는 거에 이제 가장 민감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어저께인가요? 그 뭐 민영 방송 뭐 추진 이런 얘기 나오면서 IMBC 움직였다 말하는 오늘 또 움직여. 야, 오늘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뭐 한 번쯤은 한 열흘 정도 안에 이슈가 됐던 모든 것들이 다 한 번 돌아가면서 이슈를 만드는 그런 역할. 캐대언부터 포함해서 뭐 로봇도 나오고 오늘 북극항로도 나오고 미디어의 뭐 민영화 얘기도 나오고 뭐 코인 쪽이라고 또 안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바이오는 바이오대로 또 이슈가 있고 와 진짜 광범위하게 뭐 진짜 제가 가끔 그 두더지 그림 보여드릴 때가 있는데 지금 마치 두더지가 한 20개쯤 구멍이 있는데 한 15개쯤 한꺼번에 올라온 느낌이에요. 원래는 여기저기 때리기 어렵게 한두 개쯤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이제 반복돼야 되는데 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어이구 이게 웬 부패냐 같은 느낌으로 10여 개 이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예. 오 진짜 근데 막상 이게 그 잔치상 비슷하게 뭐 판을 쫙 깔아놓으면 또 어때요? 예. 그러면 또 약간 왜 우리가 뭐 판 깔아놓으니까 못 논다 이런 느낌 또 많이들 가끔 얘기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판은 깔라고 이제 놀라고 해놨는데 막상 계속 이제 고민이 되는 거. 이거 어디 가서 놀아야지 제일 좋을지 막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많은데 내 그 돈과 리소스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또 고민이 생깁니다. 이거 어디 가서 붙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얘기들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예, 트럼프가 약간 이제 틀린 숫자를 일부러 유도하거나 이렇게 해도 절대 흥분하지 말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조언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젤렌스키 건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얘기들 나왔고 원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뭐 의심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조인트 벤처 이사회 보고도 안 됐다.
이런 이제 기사도 있었고, 과도한 기술료 아니냐, 뭐 10%쯤을 보장을 해줬다. 이게 뭐 한 기에 13억 불 이번에 체코원전이 했으니까 이론적으로 이러면은 약 13억 불이죠. 1억 불, 20 뭐 사업비 한 10% 정도를 어떻게 보장을 해줬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신용 보증에 대한, 그러니까 보증 신용장도 4억 불 정도 해준다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이게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뭐 할 때마다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 뭐 감독을 받아야 되느냐,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면서, 이거 어제 저녁 반론은 또 이제 또 반론이 나온 거예요. 뭐 미국하고 조인트 벤처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어제 분위기가 이제 급반전이 되었는데, 이런 이제 얘기들이 또 하나하나 세세하게 반박의 내용들로 또 작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나온 얘기는 이거죠. 오늘 원전이 추가 상승이 나온 건 결국 이 얘기 때문이에요. 예, 미국에서 우리나라 보러 미국에 와서 원전 져달라고 제안 왔다. 이거라는 거죠. 이게 딱 나오니까 원전이 다시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죠. 자, 지금 뭐 한수원하고 한전 사장이 아마 내일쯤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정말 조인트 벤처 뭐 설립을 논의를 할 거냐. 뭐 하기로 했으니까 가겠죠. 근데 뭐 지분 비율이나 주도권 놓고서는 신경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게 뭐 정상 간의 회담의 의제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가능성도 어쨌든 있다고 보는 거고, 어쨌든 전 세계 다 합쳐도 안 되는 2050년까지의 300기에 해당하는 미국의 원전 시장이라고 하는 걸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뭐 사실 뭐 어느 정도 뭐 기술 이전, 뭐 기술과 관련된 특허료라든가 이런 걸 내더라도 충분히 놀만한 시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시각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 그 오늘 뭐 원전주들 여전히 강합니다. 되게 강하고 세게 올라가는, 또 한전 계열사들이 특별히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강하게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신재생 쪽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뭐 트럼프가 전부 사기라 그랬다. 사기라고. 그래서 자기 임기 동안에는 보조금도 없고 신규 뭐 프로젝트 하는데 대출 보증이나 이런 거 다 안 해준다. 기존의 것도 다 끊긴다. 뭐 이렇게 지금 제목이 달아가지고 오늘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정책은 잇따라서 폐기하겠다라는 거고, 연방정부가 대출 보증 중단해서 미국의 최대 송전선 사업이 좌초될 위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자, 지금 산업계에 미치는 충격파. GM이 전기 트럭 공장 증설을 취소했고요. 도요타가 인디애나주 SUV 투자를 축소했고, 미국의 최대 재생에너지 송전선 사업이 중단됐고, 각종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 투자 수요가 급감하고 있대요. 이거 한마디로 뭐 트럼프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새를 좋아하고 고래를 사랑하는 줄 몰랐다. 풍력 타워 그 해상에다 그렇게 져놓으면 그 새들 날아가다가 풍력 그 날개 맞아가지고 쓸린다 뭐 이러면서 이제 풍력 싫다. 또 윙윙된 소리 때문에 고래라든가 그런 수자원들이 또 피해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면서 참 이렇게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만 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트럼프가 지금 신재생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 매우 싫어한다라는 거죠. 뭐 매우 싫어하는 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신재생에 대해서 사실 간밤에 보면 미국에서 태양광 쪽 엄청 빠졌습니다. 어느 한 기업이 실적이 좀 안 나와서 빠진 것도 있는데, 트럼프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죠. 사실 대통령이 난 이게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업종이 다음날 시장에서 올라가겠어요? 도저히 안 올라가겠죠. 저 라운텍 10%까지 올라가네요. 저 XR, AR, 그 AI 글래스 쪽에서
나름대로 요새 이제 굉장히 신고가를 계속 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 AI 글래스 쪽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상당히 강하게 두 자릿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번에 11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재생 쪽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전 그 비중이 10%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2030년인가 38년까지 29.2%로 늘린다라는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의 임기가 물론 유한하죠. 뭐 3년 정도 있으면 끝나니까 뭐 트럼프 다음엔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얘기를 또 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3년 정도 기간 안에는 에너지 믹스에 대한 관점이 우리나라랑 미국하고 사실 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속 원전을 뭐 대외적으로는 뭐 좀 밀어주고 이러겠지만 국내 2030년 38년까지 딱 두 기 정도의 대형 원전하고 SMR 딱 한 기가 계획이거든요. 이거 갖고 지금부터 한 13년 뒤의 상황까지 이게 커버, 그리고 짓는다고 해도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짓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뭘 해서 자리부터 알아봐가지고 뭐 다지고 해서 시작이 되면 최소한 뭐 SMR이야 조금 빠르겠지만 대형 원전은 지금부터도 한 6, 7년 이상 걸리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의 재원과 지금의 인프라를 가지고 앞으로의 뭐 AI가 더 확충을 되는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다 전기가 공급이 되고 견딜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뭐 원전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신재생을 더 내세우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재생 저렇게 뭐 트럼프의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좀 입각해서 말도 안 되는 사기다. 계속 발전 단가가 높으니까 저거 계속 비중이 커지면 전기값만 올라간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일견 맞는 얘기죠. 근데 뭐 기술 발달이 되면 그 발전 단가라고 하는 건 계속 내려갈 텐데 이게 지금 높다 그래서 덜 깔고 안 깔고 그냥 뭉개버리고 더 이상 확장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 결국은 계속 뭐 고비용 저효율의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서 답습을 할 정도이지 뭐 크게 달라지지 않는 미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는 제가 여기 AI는이라고 썼는데 AI 뭐 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더 확장할 거지? 전기가 모자라다고 하면 그게 지금 원전이라고 자꾸 이제 트럼프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원전을 막 원전이 근데 막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니까요. 두드리면 확 하고 나오는 그런 제품 같은 것들이 아니니까 이 안에서 이게 약간 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미스매치가 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들어요. 나중에 가면은 막상 전기는 없는데 AI는 해야 되겠고, 그럼 결국은 전기를 빨리 뭐 더 만들자라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돼선 결국은 AI 속도 조절론이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열심히 해보려도 그 와중에 결국 또 전기 절감하거나 뭐 냉각이거나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겠죠. 데이터 센터 시키는 문제, 그래서 뭐 액침 냉각 이슈도 나오는 거고, 어쨌든 공조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저전력 반도체를 통해서 전기를 덜 먹게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AI를 하는 게 우리가 AI 그러면 뭐 대단히 많은 분야를 생각하지만 결국은 제일 쉽게 우리가 접하는 건 결국 LLM 모델 통해서 우리가 뭔가 검색하고 답을 구하고 이런 게 떠오르는 게 AI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 수많은 AI 데이터 센터가 그 질문을 받아갖고 결국 막 돌아야 돼요. 연산을 하는 거죠. 이거에 정확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있는 자료를 재빠르게 모아가지고 다듬어가 편집해갖고 그 질문을 준 사람한테 답을 줘야 되는 와중에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한 5배 이상의 전기가 더 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물어보고 있는 숫자도 늘어나지만 앞으로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충원을 계속 해야 되는. 이번에 그
뭐 트럼프가 오픈 AI랑 또 오라클하고 뭐 소프트뱅크랑 한 뭐 700조 붓는다 이래갖고 5천억 달러인가요? 예, 그 정도의 프로젝트 하는 것도 결국은 미국의 한 13개 정도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거거든요. 예, 초대형. 우리는 지금 달랑 저기 뭐야 아주 작은 거 몇 개 있지만 저쪽 뭐 울산인가에 SK가 뭐 아마존하고 해갖고서 뭐 꽤 큰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미국에서 생각하는 데이터 센터에 비하면은 작은 규모거든요. 근데 그거마저도 지금 뭐 몇 년에 걸쳐야 이제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나올 정도니까 제가 봐서는 진짜 나중에 가면은 뭐 일반 전기 끌어다 AI 할 거야 뭐 이런 이제 다툼까지도 나올 만합니다. 예. 나중 되면 진짜 별 얘기 다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글쎄 뭐 열심히 AI 투자하는 쪽은 아직까지 전기에 대해서 뭐 블랙아웃에 대해서 별로 아직까지는이라 그러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전기가 귀해지고 전기 싸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전기 싸움 하겠죠. 근데 그 와중에 전기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거나 덜 먹게 하거나 열나는 걸 시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부수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예. 한마디로 우리도 뭐 생각을 하면 뇌가 뜨거워지잖아요. 엄청나게 고민하면 아이고 두야, 아이 머리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이치로 연산을 엄청나게 돌면은 반도체 그 열날 거 아닙니까? 예, 열나는 걸 시키려고 그 냉각 에너지로 또 전기가 또 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뭐 이론적으로야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열 안 나고 예, 그런 뻑이 안 나는 그런 초저전력 반도체 이런 걸 만드는 것도 뭐 숙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열 나는 걸 어떻게 좀 다스릴 거냐인데 그걸 그 전기를 써서 에어컨을 막 작동해서 쓰는 것도 결국 전기 잡아 먹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물에다 담그자 아니 윤활유에다 담그자 이런 논리가 요새 나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담궈 놓으면 열이 덜 나니까 그만큼 전기 에너지를 덜 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이거든요. 예. 결국 나중에 진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직도 예, 이슈들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최근에 알리백 산단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저 멀리서 생산해가지고 지금 오늘도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 나오면서 전선유들도 강한 것들도 나오는데 전기라는 게 우리가 물성을 잘 사실 뭐 과학적으로 모르지만 우리가 저쪽 어디 뭐 나주나 이런 데서 만약 태양광으로 해서 발전된 전기가 서울 쪽 어딘가에 가구에 쓰이게 된다고 했을 때 진짜 제가 뭐 비과학자적으로 좀 예, 전문 지식 없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만 진짜 그냥 뭐 0.01초도 안 걸려서 전기가 쫙 하고 오는 거냐 아니면 진짜 한 3, 400km 이동하는 과정에서 막 새 나가는 것도 있고 예, 다 오는 거냐 아니면 얼마나 걸려서 오는 거냐 아니면 전기줄에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생각보다는 좀 로스도 있고 이게 ESS 같은 개념이 왜 등장을 했겠어요? 결국 전기줄에 있으면 전기 결국 날아간다죠, 날아간다. 예. 뭐 이게 뭐 기화된다고 표현하는 건 좀 아닌데 워낙 제가 그쪽에 뭐 과학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전기는 어쨌든 우리가 뭐 컨센트 안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계속 그냥 지지직대고 결국은 알게 모르게 그냥 방전되고 날아가고 그런 거죠. 계속 머금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머금고 있게 하려면 뭐 슈퍼 캐퍼시티나 ESS 같은 걸로다가 저장을 해놓는 방법이 있겠고, 그죠? 예, 배터리 같은 걸로 결국 저장을 해놓지 않으면 전기가 계속 남아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마는 물성이 아마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계속 소멸되거나 날아가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까운 전기 어떻게 할 건데라는 거죠. 예. 아 이거 뭐야 라운텍 방금 5분 전에 아이고 10%예요 얘기 들었더니 바로 15%가 됐네요. 예. 세상에 이게 진짜 세요. 보면은 요새 이 소리 없이 간 거 중에 얘가 순위 안에 들 정도로 예, 굉장히 센 종목이 라운텍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오늘 불과 뭐 4월 달에 2,000원에 있던 게 지금 6,500원까지 거의 한 3배 올라왔는데, 기세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야, 뭐 다른 뭐 선익이나 뭐 나무가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오늘 강하진 않은데, 라운텍이 혼자, 예, 엄청나게 튀어 올라갔네요. 예. 아, 네, 뭐 여전히 강한 지수, 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들, 예,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자, 이런 얘기들 전해드리면서, 뭐 질문은 지금 올려주시면 제가 11시 이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아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뭘 질문을 했죠 지금? 예. 아까 제가 분명히 11시 이후에 답을 드린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음, 아니요. 개별 종목은 뭐 제가 필요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면 드리지만 요청받고 답을 드리거나 이러진 않으려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뭐 스팟으로 제 눈에 걸리면 그냥 중간에 얘기 드린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제 설명이 끝나고, 11시 정도에 여러분들이 질문 쭉 올려주신 걸 한 30분 동안 소화하는 식으로 지금 몇 주째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11시까지 제 얘기 쭉 한 다음에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한 지가 몇 주 됐습니다. 질문 쭉 올려주시면 제가 이따 훑어보고 답이 가능한 것들 위주로 해서 부지런히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질문을 조금 좀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배당 소득 관련해서는 어제 그 일부 의원, 뭐 국회의원들이 뭐 25%로 낮추자 이렇게 뭐 수정 발의하는 것도 있었고, 국회 그 입법조사처라고 사실 이 입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이 법을 진짜로 만드는데 아주 초안을 담당하는 쪽이죠. 이쪽에서 이제 의견 나온 것도 25%로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진짜 이 정도 낮춰야 그나마 진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니까 고배당주 관심을 갖게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의 고배당주는 4, 50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배당주가 돼야지만 분리과세가 돼요. 고배당주 아닌 애들은 분리과세가 안 됩니다. 지금 2,400개는 분리과세가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분리과세 되면 뭐 모든 종목이 다 배당받으면 분리과세 될 것처럼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지금 고배당주의 성격이 있는 애만 분리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고배당주를 빨리 만들어야 돼, 많이. 그리고 고배당주 이렇게 만들려면 결국 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분리과세가 된다. 근데 요율이 25%야. 기존의 종합과세 맞으면 45%인데. 이 정도만큼의 간극을 가지고 당근책을 제시를 해야 기업도 투자가도 와, 고배당주 한번 연말쯤에 뭐 비과세 그 대주주 이슈도 있지만 배당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러면 세금도 덜 맞으니까 이런 것들 갖고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윈윈이 되는 얘기인데, 사실 저 그 높은 요율에 대한 뭐 사실 뭐 저것도 결국은 또 다툼이 있죠. 45% 맞는 사람이나 35% 지금 제한 뭐 최근까지 만들어진 거, 제가 알기로는 배당소득 뭐 금융소득 합쳐갖고 하여튼 3억 원이 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배당을 3억 원이나 받느냐 뭐 이런 논리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누가 3억 원 이상 배당을 받기에
그런 사람들의 배당 소득을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로 해주는 것까지 우리가 막 찬성을 하고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까지 막 애걸복걸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논리가 있죠. 예, 참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해당이 없는데 왜 기를 쓰고 저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아이러니할 때가 있어요. 예. 우리는 해당이 없잖아요. 배당 3억씩 받을 일이 잘 없을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예. 자,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 있는데 결국은 유인을 위해서는 최고 소율이 좀 더 낮아져야겠다. 이것도 좀 앞으로 검토가 되겠죠.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라고 지금 그 관련해서 보면 자료들이 좀 많이 떠 있어요.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무려 이제 300여 페이지로 해서 지금 한 123개로 압축된 이런 국정과제들, 뭐 국방 분야, 정치 분야, 경제 분야, 뭐 성장 분야, 또 사회 분야, 외교 안보 분야 이래가지고 크게 보면 한 4-5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123개 정도의 이제 주요 전략과제 같은 것들을 선정해 놓고 이런 것들 좀 설명해 놓은 자료가 무려 318페이지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은 게, 오늘 IMBC 같은 거 올라가는 거 물론 어제 국회에서 그런 뭐 민영화법 이런 것들이 통과돼서 그러는데, 결국은 며칠 전에 이거 자료 나올 때 MBC 포함해서 이런 것들 좀 민영화 해야겠다, 이것도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나왔던 얘기거든요. 오늘 또 뭐 북극 항로 관련해서 KTC 이런 거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도 결국은 저런 국정과제 저 123개 안에 찾아보면 분명히 있는 내용이에요. 저 한택도 올라가네요. 저 한택은 두 가지 이슈가 있어. 한택은 원전 그 폐기물 용기 쪽으로도, 원래 용기 만드는 회사, 특수 용기 그게 있고, 아니면 LNG 보관 용기 쪽으로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택이 그런 위치에서 아주 흐름이 오늘 또 견조하네. 원전하고 약간 LNG 어떻게 보면 이중 이슈를 다 핫한 걸 갖고 있는 거라서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게 뭐 특이한데요, 아주. 야, 제가 그래서 어제 이거 다운은 저도 어저께 받아놨는데 간밤에 조금 읽다가 말았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그 기사에 나온 것 중에 제가 이런 건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모 증권사에서 국정운영 과제 이거 300페이지 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5개 주요 섹터별로 해서 AI, 바이오, 컨텐츠, 뭐 조선방산, 원전, 또 에너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기업들을 약간 추천을 해놨더라고. 물론 뭐 시세가 엄청나게 진행이 된 애들이 대부분일 수는 있는데, 근데 오늘 보면 현대일렉트릭 이게 아마 어제 나온 자료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기사 보고 표로다가 따로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현대일렉트릭 오늘 올라간 게 뭐 그동안 많이 올랐어랑 별개로 오늘 충분히 또 올라갔잖아요. 아침부터 해갖고 따져보니까 이렇게 올랐고. 자, 지금 또 뭐 북한 과제 뭐 없겠습니까? 좋은 사람들 북한에서 지금 뭐 김여정이니 김정은이니 개소리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아랑곳 없이 우리는 또 꾸준히 계속 얘기하잖아요. 친하게 지내보자, 관계 개선해보자, 같이 으쌰으쌰해서 북극 항로 개척해보자까지. 또 근데 트럼프도 뭐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어떤 관계 지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비핵화 관련해서 적어도 한미 정상 간에 만나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견이 없는 건 북한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적어도 짝짝꿍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 우리나라 뭔가를 더 내세우거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에 대한 해석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양 정상의 뜻이 다를 리가 없겠죠. 그동안의 언행을 감안해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좋은 사람들류나 뭐 JST 나는 마이너스 8% 난 거 아시죠? 아침에
어제 시간에서 그 중국산으로 그 걔네들 제품을 갖고 온 걸 국산으로 둔갑시켜가지고 그거 걸렸다 그래갖고 되게 마이너스였는데 출발이 걔도 아까 뭐 보합권이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그러니까 참 어이없죠. 보면 완전히 회사 먹칠이 된 건데도 마이너스 8%에서 아까 보합까지 움직이는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아직도 안 늦었어요. 왜냐? 이번 정부 이제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우리 6월 달 시작해서 이제 2달 한 반 정도? 남은 기간이 너무 긴데 물론 이 지수가 여기서 뭐 3,100대, 200대 요 정도에서 많이 갈 때 또 다른 어떤 이슈들이 붙어갖고 올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 그 국정 우선 과제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말 사이에 더 탐독을 해서 더 깊이 있게 좀 얘기들을 드려볼 생각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지금 아까 318페이지라고 하니까 언제 그거 다 읽어보냐 이러실 수 있는데 열심히 읽어본 사람들이 또 몇 개 리포트로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FM 가이드 보면 그런 자료들이 또 이번 주말이나 해서 많이 해석이 돼서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얘네들이 한다고 이게 공약이지 전부 다 실행이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색안경 내지는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제들 쪽에서 우선 과제가 있는 것들이 그래도 자주 뉴스에 등장할 거고 예산도 어차피 돈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어느 쪽에 팍팍 지원이 될 거냐 하는 관점에서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도 아까 아침에 이런 얘기 나왔단 말이에요. 국가 기간 전력망 범부처 협의체 가동한다. 에너지 고속도로 본격 이거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글씨가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긴 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있다. 여기 글씨가 좀 짧은데요. 제 눈엔 보이니까 여기 혁신경제 쪽에서 20번에 여기 앞에 19개는 이게 정치 이슈라서 사실 이거는 뭐 검찰 개혁이니 감사원 개혁이니 미디어 여기 그거 있었네.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이런 거 있었거든요. 방통위 주제. 여기 세부 내용 보면 민영화 이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 이슈에서야 사실 아이디어 끄집어낼 게 많지는 않은데 적어도 여기 혁신경제 쪽이나 사회나 성장 이런 쪽에서는 여기 이제 핵심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제일 윗순서에 있는 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이 20번째. 그러니까 경제로 보면 첫 번째 과제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결국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가나다라 마바사 순서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까지 전해드리고 그리고 요것도 오늘 굉장히 좀 메리트이 있었던 뉴스인데 자 원래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진짜 이제 혼자 해보려니까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중견제약사랑 같이 손잡고 했더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 이런 사례에 있는 기업이 오늘 대표적으로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대웅제약하고 같이 뭘 해봤더니 매출이 작년도에 16억이었는데 상반기가 올해 120억이 됐대요. 온코닉 테라퓨틱스 제일약품하고 같이 뭘 했더니 작년도 매출이 상반기에 40억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 180억. 영업이익은 무려 38억 적자에서 27억 흑자가 됐답니다. CTC 바이오도 대단해요. 영업 파마리서치 전 대표가 공동 대표로 합류를 했더니 매출도 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17억 적자에서 32억 흑자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 오늘 시어스 테크놀로지 아까
굉장히 잘 오르는 모양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 별도로 이렇게 리포트로 나와서 아침에 또 소개도 드렸었어요. 제목이 대박이다요. 제목이 주가도 대박인데 지금 아주 잘 나오는 모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AI 진단 기업인데 최근에 흐름이 아주 좋아지고 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웅제약하고 같이 그 협업을 해서 입원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국내 판매를 했더니 작년도 매출 상반기에 16억이었던 회사가 지금 120억이 됐다. 와, 이론적으로 뭐 8배 정도 는 거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이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주가 한번 뭐 어렵지 않습니다. 살펴볼까요? 대단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어스 테크놀로지 보시면은 주가가 이래요. 예, 이 정도면 됐죠. 예,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예요. 지금 4월 달에 11,000원 하던 게 지금 4만 원이에요. 예. 1분기 실적이 나왔던 지점이 요 지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분기부터도 잘 되고 있던 건데 2분기 때 더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2분기 실적부터 좋아진 건데 여기서 살짝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뭐 10,000원, 12,000원 요 정도였는데 이번에 완전히 터진 거죠. 아마 2분기 실적이 훨씬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절대 실적은 아직까지 불만족스럽겠지만 어쨌든 실적이 이렇게 왕창 좋아진 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따끈하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거 말고도 오늘 CTC 바이오도 한 5% 올랐고 온코닉은 뭐 세진 않지만 어쨌든 그 매출의 향상 효과는 분명히 있고 오늘 거 아니더라도 추후 반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슈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SK온도 ESS용으로 해서 LFP 라인을 배정을 했다고 하니까 미국 공장에 조만간 수천억대 수주 임박 뭐 이렇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뭐 SK 쪽이니까 SK 이터닉스나 이런 종목들 좀 봐놓으시면 지난번에 한 2주 전쯤인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결국 ESS 테슬라에 납품하면서 한번 관련주들이 떴잖아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고. 자, 오늘 뭐 시장이 오르는데 뭐 얘가 지금 제일 엄청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에 대해서 지금 9만 원짜리 목표가가 나오면서 HBM 출하량이 굉장히 늘고 있고 작년도 상반기에 HBM 점유율이 삼성이 40%가 넘었는데 올 상반기에 17%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반기나 내년 초 되면 다시 30%로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3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 때 4조 6천억을 엄청나게 뛰어넘을 거다라고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지금 보시면 알죠. D램 가격도 올랐어. 저 폴더볼 플립도 이번에 판매 엄청나게 잘 됐어. 뭐 HBM까지 납품의 사례가 많아지고 이러면은 2분기보다 당연히 7, 8, 9에 영업한 게 훨씬 좀 바로 드릴 확률이 높겠죠. 수치가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모르긴 몰라도 한 6조에서 7조 사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에너지 고속도로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서해안 쪽 고속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뭐 지상에다가 고속도로 내가지고 뭐 도로랑 따라가고 뭐 전신주로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걸로 알거든요. 그냥 거의 대부분 해저 케이블로 가는 거지. 해저 케이블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송전탑 개념은 저쪽 뭐 동해안은 그 바다도 깊고 그러니까 뭐 태백산만 끼고서 그런 설득 작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난항을 벌인 것들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결국은 해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보상을 많이 주고 하려면 뭐 보상 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더 어디에 가치를 둘 거냐의 관점인데 안 하고 그냥 말고 암흑으로 살 거야 그러면은 예 그럴 거 아니면 뭐 그런 거죠. 제가 맨날 가끔 얘기 드리는 게 현대차가 뭐 이번에도 보니까 뭐 파업을 하니 마니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한 번 파업화 해갖고 하루에 보통 뭐 3천억인가 5천억인가 뭐 이렇게 막 손실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은 한 열흘이나 이렇게 지나면 또 굉장히 파격적으로 협상 결과가 나오면서 타결받다 이럽니다. 아니 그러면은 열흘 동안 왜 몇 조씩 지네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입은 다음에 결국 타결을 보는 거냐. 예. 그리고 뭐 이번에 노란봉투법 되면은 아마 소송도 이번에 보니까 또 뭐 3억 이상 되는 거 취하도 많이 했다 그러던데 뭐 그런 식으로 보면은 야 이게 손실이 나거나 아니면 기회비용이 있는 것들을 그냥 미리 땡겨다가 안 나게끔 좀 선빵을 날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항상 일은 일대로 벌리고 나서 나중에 뭐 악순하고 끝나고 이렇게들 많이들 하더라고요. 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슈는 오늘 국제적으로 유가 오르고 이런 부분도 이제 결국 계속 싸운다. 뭐 마치 지금 뭐 제3자 회담 열릴 것처럼 주초에는 막 뭐 분위기 업되다가 지금 또 그냥 조금 잠잠해요. 예, 잠잠하고 뭐 계속 또 드론 날리면서 서로 싸우고 있고 예, 언제 협상을 또 하겠다는 건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뭐 여전히 지금 푸틴이 뭐 제안을 했다는 얘기도 아침에 나오긴 했는데 그게 우크라이나가 기꺼이 받을 만한 제안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얘기들이 좀 아직은 오가는 단계라서 이게 진짜 뭐 한 2년 반 계속 싸웠는데 이제는 좀 그쳐야 되지 이런 컨센서스가 나오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뭐 한 번 정해지면 다시 돌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우리가 좀 양보할게 이런 식으로 누구도 먼저 손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양보가 안 되면 결국은 협상이 안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 또 이게 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는 건데 그게 삐져삐져 반응이 나오는 게 유가 상승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계속 싸우면 유가가 올라가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거거든요. 예. 싸움이 멈추고 휴전을 하게 되면 유가가 막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오페크 플러스의 증산 이슈도 있지만 그 러시아의 싼 기름이 이제 풀린다 이런 이슈예요. 예, 지금은 뭐 어쨌든 미국에서 뭐 중심이 돼가지고 러시아 원유에 대한 뭐 수출 이런 거 서방 세계 쪽으로는 다 막아놨잖아요. 예, 뭐 결국 뭐 중국으로 수출하고 뭐 인도 같은 데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게 휴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만약 그 압박이라든가 제재 같은 게 다 풀려버린다 이렇게 되면 예, 가뜩이나 이제 그래서 지금 아까 어떤 뉴스 보니까 유가가 지금 뭐 60불대 아닙니까? 63불 뭐 이런 정도 나오는데 아까 제가 어떤 기사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앞으로 유가 40불대 된다고 예상하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예. 뭐 이런 것들 감안해서 진짜 뭐 현실이 좀 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들까지 좀 전해드리면서 질문 올려주신 것들 잠깐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9%대까지 올라갔네요. 야, 세다 세. 야, 양보가 없구나. 그냥 계속 올라가는. 자, 여러분들 질문 좀 위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밑에 한두 개쯤 더 올려주셔도 됩니다. 20분까지만 올려주시면 웬만큼 소화하다가 끝내도록 하죠. 예. 자, 지금 제가 아까 구독 버튼 누르시되 가입 버튼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근데 우리가 어제 있잖아요. 어제도 이맘때까지도 30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후 들어서 결국 10으로 끝났잖아요. 예. 사실 오늘 현재는 에이 어제만 그랬지 오늘은 또 아닐 거야 이러실 수가 있는데 사실
시장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지만 이게 오늘은 그러면 뭐 한미 정상회담에 어떤 그걸 뭐 충분히 그냥 다 기대값으로 승화시켜 갖고 쫙 오르고 끝날 거냐? 그러니까 어제랑 다른 건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제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뭐 기관보다도 외국인들이 한술 더 뜨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제가 봐서는 어제보단 수급이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다만 뭐 어제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부분은 없다는 것도 감안하셔갖고 계속 이제 수시로 체크하시면서 얘네들이 뭐 금액이 갑자기 준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그때 관리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봐서는 지금 정도 지수대가 오늘은 유지될 확률이 현재로는 높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한미 회담이 있는데 조선주를 팔아야 되나요? 예. 뭐 누가 봐도 그 마스가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의 구체화 이런 것들을 뭐 몇 마디라도 하게 될 회담의 내용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그런 거죠. 한미 회담은 하면은 끝나는 거고 다시 마주치려면 최소한 에이펙 아니겠어요? 최소한 2달 뒤, 10월 말 정도. 그 사이에는 맨날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회담 때문에 회담에 무슨 얘기가 등장해서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들은 선반영의 의미죠. 지금 어쨌든 뭐 저는 월요일까지도 올라갈 걸로 봅니다만 월요일날 아침쯤이나 점심쯤에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선반영이 얼마나 되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예. 현대중공업도 지금 다시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51만 원에 아직은 조금 모자라지만 뭐 이따가 오후나 월요일까지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제가 봐서는 어쨌든 종목과 섹터의 움직임은 사전적인 반영도가 얼마나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대값이 없었는데 내용이 갑자기 좋았어. 이러면 그 다음날도 올라가는데 여러분 지금 조선이나 원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 충분히 좋은 기대값을 갖고 이미 주가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셀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기대값 갖고 먼저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뉴스가 막 뜨고 서로 뭐 악수하고 뭐 협상 결과가 좋았니 뭐니 이런 식으로 공치사 할 때쯤이 절정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가 대단하게 발표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막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추가된다고 하면 근데 그 추가냐 아니냐는 우리가 어떻게 추측하는 거일 뿐이잖아요. 뭐 당장이라도 트럼프가 뭐 이재명 대통령 손잡고 우리 조선과 관련해서 배 빨리 좀 만들어줘 막 이렇게 막 읍소를 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트럼프가 저렇게 적극적일 줄은 몰랐네. 이 정도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냥 지금은 웬만큼 우리나라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담이 끝나면서 관련되는 종목의 흐름도 같이 순간적으로 단절되는 것도 이치에 맞습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그 회담의 결과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상상력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추가가 나올 뿐이지 지금 시장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한택도 마찬가지예요. 한택 같은 것도 뭐 지금 알래스카 이슈도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동양철강 움직이나요? 동양철강은 안 움직이네. 자, 한택은 뭐 개별적으로 어쨌든 움직이는데 쟤도 뭐 LNG 프로젝트나 원전 프로젝트에 또 공이 재료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 뭐 원전 관련해서 조인트 벤처 얘기가 나오면 아마 한 번 더 올라가겠죠. 예, 지금 뭐 일각에서는 우리가 뭐 그걸 지금 추진할 때냐, 일각에서는 뭐 여전히 불평등 계약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잘 한번 기사를 편향되지 않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수치 몇 개가 우리를 꽤 자극시키긴 해도
진짜 미국 진출하려면 이 수밖에 없었어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 이 정도 금액을 개런티 안 해주고 미국에 갈 수 있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누구도 그렇게 자신 있게 야 우리 안 줘도 어차피 할 수 있었어 이렇게 주장할 수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금액의 그 경중에 따라서 좀 이해관계는 있는데 더 큰 밑그림이 과연 누가 그린 게 맞는지 여부는 한번 잘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재건 산업 쪽은 뭐 오늘 재건주들 별로 안 움직이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결국 재건 산업을 물어보신다는 거는 얼마나 빨리 휴전과 평화협정이 만들어질 거였는데 쉽지 않아요. 뭐 지금 SY 스틸텍 예, 약간 마이너스 나고 이런데 재건 산업 쪽 솔직히 쉽진 않다. 근데 이게 재건이라 그래서 뭐 재건 봅시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나 뭐 어제 보니까 대우건설 같은 거 어제 좀 움직이고 막 이러던데요. 대우건설은 지금 움직임이 꽤 괜찮아요. 제가 뭐 그냥 뭐 저쪽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아니고 오히려 뭐 원전 지어줘 이런 거가 사실 딱 보면 뭐 DLENC 포함해서 대우건설, 현대건설 정도는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서 일단 기대감이 좀 뛰쳐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와, 시어스 인버 테크놀로지 정적 걸렸네요. 예. AI 의료 최초로 흑자 전환됐다고. 와, 예, 이슈가 또 불거져 나오면서 예, 정적까지 걸려버렸어요. 대단하구만. 라운텍도 여전히 두 자릿수 계속 유지하고 있고. 자, 재건은 뭐 물론 트럼프가 히토류에 대한 욕심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하지만 뭐 푸틴이 지금 급할 게 있나요? 어차피 전세는 유리하고 뭐 그냥 꾸역꾸역 땅을 더 차지하면서라도 유리하게 예, 하고 나서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다 저는. 예. 그리고 막상 또 재건의 분위기가 되더라도 우리나라 재건이 진짜 뭐 본류가 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또 생각을 해볼 문제죠. 우리나라 직접 뭐 유럽의 여러 나라나 미국처럼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이란 부분이 미약한데 진짜 재건 시장이 열릴 때 우리가 어디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냉정하게 보면 크지 않다라는 판단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운송주? 운송주라고 하면은 예, 뭐 자동차 완성차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부품줄 얘기하시는 건지 그냥 뭐 자동차 완성 쪽에 대한 메이커 중심으로 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운송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네 이거 현대차 그래프인데 지난번에 한번 예 이날이 그 우리 관세 협상 됐던 날이잖아요, 그죠? 이날 관세 협상 맨 처음에 대체거래소에서 와 15%라 이래가지고 올라갔다가 본장 시작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플러스 4였던 게 마이너스 4가 돼가지고 이게 현대차 입장에서 이게 8% 움직인 게 완전 장대음봉이 나갔고 근데 지금 그 뒤에 모양이 어떻습니까? 아주 미미하지만 아주 근근히 지금 예. 어떻게 보면 요새 이번 주 들어서 그 시장이 좀 조정이 받았는데도 현대차는 오히려 양봉이 계속 붙는 모습이거든요. 전 그래서 뭐 이건 이견이 있는 얘기지만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대차는 이겨낼 거다라고 봐요, 저는. 나머지 그 메이커들 뭐 열 몇 개 있는 글로벌 메이커 중에 현대차 저는 경쟁력 있고 결국은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다른 애들과 함께 뭐 자동차 자체가 그냥 안 돼 버려요 이러면은 어쩔 수가 없는데 자동차에서 누가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을 거냐고 보면 저는 마지막에 한 세 업체, 네 업체 살아남으면 현대차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고 결국 살아남은 자가 그 승자가 결국은 다 테이크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감안해 보시면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현대차, 기아차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물론 가격적으로 충분히 아직
뭐 분노할 정도로 안 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데 저는 뭐 자동차 관세라든가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현대차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다른 회사들이 못 버티는 걸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회사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저는 뭐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뭐 자동차 부분은 사실 우리가 되게 원하는 부분인데 일본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 15% 적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자동차 이거 15%가 아직 적용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아마 적어도 가서 우리도 뭐 제안을 하겠죠. 이게 원래 관세 협상 쪽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이 컸던 게 자동차 관세 어떻게든 낮추는 거였는데 이 부분을 결국은 좀 이번 협상에서 뭐 회담에서 이룰 수 있다고 해서 만약 그것이 좀 통한다 그러면 한번 슛이 나오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에 대한 뭐 관세나 환경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다 약간 비관적인 거 일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는 띄워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마치 2차 전지가 최근에 뭐 비관적인 거 대부분일 때 결국 바닥 찍고 6, 70% 이상 올라온 애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저는 자동차도 비슷하다고 봐요. 더 나빠질 게 있느냐를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더 자동차 때리겠다 이런 건 아닐 거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뭐 계속 사실 우리나라도 한 거잖아요. 조선, 원전, 뭐 방산 이런 거 도와주면서 자동차 관세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낮추려고 했던 부분이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관세에 대해서 더 나빠지는 환경은 안 나올 거라고 보면은 뭐 현대기아차는 저는 예, 아직까지 진짜 뭐 한 달 전에 2차 전지 보는 느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탠스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한 30% 정도의 현금을 강조를 드렸는데 어제도 30포인트 올라가다가 결국 한 10으로 끝났어요. 오늘도 지금 30 몇 가지 갔으니까 어제랑 아주 유사한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지금은 양쪽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탠스는 뭐가 돼야 되냐 생각을 한다고 보면은 이번에 한번 뛰쳐 올라도 파셔야 되고요. 이번에 만약 무너져도 파셔야 되죠. 이번 우리가 3,200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뭐 계속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진짜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뭐 유도하는 대로 3,500도 가고 4,000도 가고 5,000도 갈지도 모를 세상이 예, 앞으로 열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에 한 30년 가까이 보던 시장 기준으로만 보면은 야, 그때 과거 5년 전, 10년 전에 뭐 지수 3,000 보낸다, 5,000 보낸다 이런 사람들은 또 없었느냐? 과거에도 비슷하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안 갔어요. 근데 우리 지금 절대절명의 기회이자 위기인데 진짜 우리가 밸류업을 통해서 뭐 배당 많이 주고 주식 뭐 주주 환원이라든가 이런 거 열심히 하면 미국처럼 유사 모델, 뭐 일본하고 유사 모델 되면 올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 그 기대감에 그 정책적인 동력들을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여기서 진짜 가려면 진짜 뭐 가시화된 뭔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진짜 뭐 상법 개정에 맞춰가지고 회사들이 막 개가천선이 돼갖고 막 배당도 열심히 주고 고배당 기업이 되려고 노력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진짜 막 가시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봐서는 아직은 뭐 그냥 일단 눈치 보기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자사주 소각도 그래요. 우리 원래 자사주 소각만 뭐 있는 거 다 팔아도 한 몇백 포인트 오른다는 얘기들도 있죠. 근데 지금은 회사들이 오히려 자사주 소각 의무화된다고 하니까 자사주 팔고 있어요. 예. 뭐 눈치 보고 안 파는 애들도 있지만 몇 개 회사는 팔아요. 저거 의무화되기 전에 빨리 팔자 이래갖고. 그리고 아마 법안이 돼도 약간의 뭐 그런 좀 기간도 좀 부여가 되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으쌰으쌰해서 주식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큼 오를 때까지 안 팔고 인내하고 견딘다 이건데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느냐? 아니잖아요. 좀만 올라서 올라가면 잽싸게 팔아야지 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수는 딥다 올리라고 또 막 청원도 하고 왜 안 올리냐고 예. 막 얘기는 엄청나게 하는데 우리가 진짜 올리는데 무슨 역할 하고 있느냐. 예. 아 물론 꽉 잡고 안 팔고 계시는 게 큰 효과 하는 거 맞는데 근데 여기서 좀만 올라가면 다 팔려고 하잖아요. 예. 진짜 말 그대로 지수 5천을 정말 꿈의 지수처럼 찍었다고 했을 때 와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꿈을 꾸면서 6천 7천 간다 이러고서 5천대 5천이 찍는 순간 야 좋다 이러고서 살 분들 있나요? 제가 봐선 뭐 있는 거 다 동원해서 팔려고 하실 것 같은데 고버스 인버스 찍으면서 사실 지금 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거냐의 관점에 지금부터 앞으로의 장은 올리는데 역대급으로 사실 올라온 장이잖아요. 지금 3,200대라는 게 저번에 21년도 6월달 순간적으로 3,300 찍고 밀린 거 이후에 우린 지금 가장 높은 지수대에서 지금 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제 생각에는 뭐 정부의 의지가 여전하니까 올리는 쪽으로 어쨌든 토닥토닥 하면서 가긴 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또 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좀 충돌을 하고 있으나 적어도 제가 보는 논리로는 내년도 우리 지방선거 앞두고서 뭐 시장이 크게 일부러 망가뜨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 뭐 이것도 다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결국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또 그런 일정들이 제시가 될 거라고 봐요. 지금은 막 또 뭐 안 되는 것처럼 의심을 막 일으키게 하지만 또 연말이나 내년 초쯤 돼선 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일색으로 우리들도 현혹시키는 그런 얘기들 나올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뭐 냉정하게 보면 내 돈 지키고 키워내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올라도 팔아야 되고 여기서 만약 뭐 깨져가지고 무너집니다 이럴 때도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잽싸게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양쪽 다 결국은 많이 올라가도 내려가도 근데 올라갔을 때 어디가 꼭진지 모르니까 제가 봐선 신고가가 나는 시점부터는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줄이는 기계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27분까지 됐네요. 뭐 에너지 고속도로 그거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어렵죠. SMR도 저는 솔직히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내 집 옆에다 SMR 발전소 짓겠다고 하면 수도권이나 뭐 근거 도시 옆에다가 이건 덜 위험해요라고 해서 원자력 어차피 원자력 발전인데 그거 짓겠다 그러면 누가 손들고 어우 어서 오세요 이럴까요? 그렇게 보면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SMR 지금 다 그림의 떡 같은 느낌이죠, 솔직히. 그래도 SMR 하겠다고 하니까 관련주도 올라가는 거죠. 예. 나중에 내 앞마당에만 앉으면 돼 이런 논리 아닙니까? 예. (9월) 위기설은 어제도 제가 밖에 유튜브 달란트 가고 질문이 나왔길래 위기설이 없는 달이 있을까요? 이렇게 오히려 물어봤는데 뭐 맨놈의 위기설이라고 나왔을 때 위기가 된 적이 있나요? 예. 위기라고 하는 건 적어도 우리가 감지하고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때려박는 마치 평온했는데 갑자기 대규모의 지진이 나서 망가져버린 그런 상황들 아니면 위기라는 걸 위기라고 막 울부짖고 주장하고 이럴 때 위기가 된 적은 저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예, 9월달 위기론이 뜬금없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 위기라고 알고 있으면 위기는 절대 안 오더라고요. 거의. 예, 위기인 줄 절대 모르고 있을 때 오죠. 그러니까 위기라는 게 9월하고 만약 맞닥뜨린다고 하면 금리를 안 내려서 위기가 될 수는 있겠죠. 예. 금리 잔뜩 내릴 줄 알고 이렇게까지 올려놨는데 전 세계 증시가 다 신고가 나는 게 결국 금리 내린다고 그게 기반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막상 연준에서 금리 안 내려 9월 17일 날. 그러면 이거 뭐지?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한번 터질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뭐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은 거니까 9월달 위기는 뭐 9월달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죠. 예. 자, 요렇게 오늘 11시 반까지 이끌어 봤습니다. 자, 금마무리하고 끝낼 테니까요. 여러분들 7부 순서까지 마저 잘 들어주시고,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저는 7부 순서 11시 반에 만날 수 있도록 또 잘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부 순서 아쉽게 작별인데요. 그동안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새롭게 또 참여하시는 대표님의 방송도 많이 또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